저는 중학생 여자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룹이 몇 달 전에 경험했던 무서운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반에는 특히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고쿠리상이나 큐피드상 등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시간은 방과 후가 많았지만 쉬는 시간이나 여튼 틈이 있으면 그걸 했습니다. 고쿠리상 놀이 방법은 간단해요. 한 장의 종이에 50음의 히라가나와 신사의 도리 마크, 거기에다 네와 아니오 같은 걸 정해진 곳에 씁니다. 그리고 필요한 건 10엔짜리 동전 하나, 그 위에다 모두의 손가락을 얹는 것이죠. 10엔짜리 동전은 모두가 묻고 싶은 걸 질문하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쓰인 글자의 순서대로 멈춰서 답이 문장으로 나오게 되면서 돌아옵니다. 그 답은 정말로 맞기도 해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더 멈출 수가 없게 된 걸까요? 우리가 고쿠리상에게 물어보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에스코가 좋아하는 애는 누구입니까? 같은 질문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로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 같은 게 나오면 이제부턴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변 애들이 마구 몰아붙여버리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는 일도 있어서 재미있는 놀이였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그런 무서운 경험은 하기도 싫으니까요. 언제나 고쿠리상을 시작하자고 하는 건 제 친구인 티코와 에스미였습니다. 그 애들은 공부엔 별 취미가 없었지만 반에서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애들. 그런 밝고 인기 많은 여자애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그룹은 그 애들을 포함해 넷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중 한 명만 모두 모여 고쿠리상을 할 때도 절대 끼지 않는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이코짱. 그 애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애는 절대로 고쿠리상이나 무서운 이야기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히 그 애만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쿠리상 같은 건 믿지도 않았으니까요. 왜냐하면 10엔짜리 동전 위에 많은 사람의 손가락이 놓여 있잖아요. 누군가가 일부러 움직이고 싶다면 움직일 수 있죠. 처음엔 그런 식으로 그 놀이를 보기만 했습니다. 이코짱도 같은 말을 하면서 제가 놀이에 참가하는 걸 말리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리코더가 학교에서 없어져서 고쿠리상에게 찾아달라고 하게 된 겁니다. 언제나처럼 고쿠리상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니쿠미, 쿠리타, 예, 책상,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에? 하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는 5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반 사람이 있는 곳이라니. 하지만 반신반의하며 이 반에 쿠리타라는 애한테 갔더니 아까 음악실 앞에서 주웠는데 나중에 교무실에 갖다 주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 리코더는 정말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덧붙이자면 그 쿠리타라는 아이는 우리 그룹에서는 누구 하나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고쿠리상을 거듭하는 동안 정말로 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하며 아직 우리를 의심하는 아이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더인 에스미가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들 글자가 안 보이도록 눈을 감으면 되잖아? 그렇게 되어 고쿠리상을 하던 우리는 눈을 감고 주변에서 보는 애들에게 글씨를 읽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대답이 돌아오고 놀라울 정도로 여러 가지를 맞췄죠. 옆에 아이들도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요. 그 이후로는 우리 그룹에만 머물렀던 고쿠리상은 유명해졌고 반 모두가 하게 됐던 겁니다. 엄청나게 붐이 일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에게 주의를 받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우리는 다시 고쿠리상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Y라는 애의 노트가 없어진 것 때문에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날은 고쿠리상을 보는 게 처음이라는 다른 그룹의 여자애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그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쿠리상은 사물함 안이라는 표시가 나왔습니다. Y는 바로 청소도구가 들어있는 사물함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애의 노트가 발견되었던 거죠. 야, 엄청나지? 에스미가 의기양양하게 그 그룹 여자애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룹 중 하나가 사기야. 어차피 Y랑 말 맞춰서 만든 거겠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며 입을 삐쭉 내밀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티코와 에스미는 입을 모아서 그런 말 하면 고쿠리상이 화내잖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고쿠리상을 부르는 사람들의 규칙인데요. 의식이 끝나면 반드시 고쿠리상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고쿠리상을 화나게 하거나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대로 홀령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평생을 고쿠리상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서 에스미와 티코가 화가 난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고쿠리상에게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고쿠리상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고쿠리상이 아니오를 가리켰던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말했습니다. 고쿠리상 돌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우리의 손가락이 얹힌 10엔짜리 동전은 스스슥 하며 아니오로 움직이고 맙니다. 티코와 에스미는 피키가 가셔서는 봐. 너희들 때문에 고쿠리상이 노한 거 아냐. 빨리 사과해. 하며 미친 듯 소리친 결과 그 자리는 험악한 분위기가 됐고 주변 애들이 와글와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쿠리상 죄송합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오라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 모두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험담을 했던 애도 포함해 열심히 부탁했죠. 죄송합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드디어 돌아가줬던 거죠. 그때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번이나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켰던 홀령이 진짜로 화가 나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나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고쿠리상 붐은 점점 더 거세어졌습니다. 분실물, 귀갓길 고르기, 날씨, 시험, 연애 전부를 고쿠리상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등생인 이코짱은 여전히 다가오지 않았죠. 우리 그룹 안에서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생각되게 됐을 즈음 친구라는 건 역시 같은 걸 바라봐야지. 우리 친구잖아. 에스미가 이코짱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걸 계기로 이코짱은
우리 그룹에서 나가버렸어요. 처음엔 모두 그런 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그룹에 이코짱이 없으니 쓸쓸했죠. 그 애는 얌전했지만 요소요소에서 큰일을 해주는 중요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티코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야, 이코를 우리 그룹에 다시 오게 하려면 역시나 꼬꾸리상밖에 없네. 그 아이디어는 억지스러웠지만 이코짱이 다시 마음을 고쳐서 돌아와만 준다면 그걸로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녀의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우선 에스미가 아끼는 CD가 사라졌다고 이코짱에게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코짱을 의심하는 듯한 신용을 한다. 그도 그럴 게 그 CD는 이코짱도 엄청 좋아하는 가수의 CD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코짱을 꼬셔서 고쿠리상을 시작하긴 하지만 정말로 고쿠리상을 부르지는 않는다. 적당히 의식을 하는 것처럼 꾸밀 뿐.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해둔 CD를 이코짱에게 선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방과 후 티코가 집에 가려는 이코짱을 불러세웠죠. 이코짱, 안 하면 진짜 범인으로 몰릴 거야. 거의가 어거지였지만 이코짱을 끼워서 고쿠리상을 시작.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고쿠리상을 부르고 바로 CD가 있는 곳을 물어봤던 거죠. 그러자 이코짱, 티코, 에스미, 그리고 제 손가락에 얹힌 10엔짜리 동전이 스스스스 움직이더니 거짓말 치지마 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대답이어서 모두 잠시 동안 아연실색했습니다. 설마 진짜 부른 거 아니야?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에? 이코짱은 마치 상황 인식이 안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당황한 티코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코짱은 누구를 좋아하나요? 알려주세요. 그러자 너희들 거짓말쟁이. 이 몸은 거짓말 싫어. 우리의 손이 평소보다 몇 배나 빨리 종이 위를 움직였던 겁니다. 이코짱 말고는 모두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감각이 사라진 거죠. 꼭 뭔가에 지배당한 것처럼요. 전부 다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똑같이 얼굴들이 새파래져 있었으니까요. 전부 싫어 죽인다. 점점 손가락 끝에 10엔짜리 동전의 속도가 빨라져 갑니다. 죽인다. 죽인다. 이 몸 너희 전부 죽인다. 우리는 이젠 거의 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 주세요. 하고 부탁했지만 10엔짜리 동전은 미친 듯 아니 죽인다를 몇 번이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티코가 새파랗게 질려서 꽈당 하고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젠 울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함께 부탁할 수밖에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고쿠리상. 우리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10엔짜리 동전의 움직임이 팍 하고 멈춘 겁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시 움직이더니 네 라는 답변이.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과 동시에 티코가 걱정되었습니다. 티코, 괜찮아? 티코! 그랬더니 티코는 바닥에서 확 하고 일어났습니다. 티코의 눈은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잠시 틈을 두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제 이 몸을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 싶더니 그녀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티코는 우리를 보고 말을 안겨왔어요. 꿈꾸는 것 같았어. 거기에는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건너편 절벽에는 여우눈을한 할아버지가 멍하니 서 있었어. 그 할아버지가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좋은 기분이 되었음. 그래서 강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너희 목소리가 들려와서 뒤를 확 돌아봤더니 눈이 떠진 거야. 하며 티코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역시 우리의 목소리가 티코를 돌아보게 만들었던 건가요? 그럼 만약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티코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기분 나쁜 사건이었지만 이코 짱과는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CD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받아줬고요. 그리고 이코 짱은 굉장한 겁쟁이에다 신앙이 깊은 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우리 그룹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우린 그 뒤로 다시는 고꾸리상을 안 하게 됐죠. 진저리가 나요. 하지만 말이죠. 어젯밤부터 고꾸리상을 좋아하는 다른 반 아이 하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